신년부터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에는 경제인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전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주목됩니다. 네, 한편 황교안 전 총리가 통합과 변화를 이끌겠다며 한국당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자유 토론 형식, 재계 관계자들, 총수들, 대통령과 자유 토론 형식, 아직까지는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저기 참석하신 재계 총수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저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 결국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계시다고 해서 예전에 권위주의 시대처럼 이야기를 못 한다든가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요새 우리 특히 젊은 이들이든 아니면 아이들이든 얼마나 발랄하고 또 이렇게 좀 활발하게 자기 의사를 잘 개진합니까? 이런 네. 것들이 결국 사회 분위기일 텐데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고 또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 그 이상까지 이렇게 주도하고 계신 분들이 당면한 문제점 본인이 느끼는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에 대한 해법 같은 것들을 저는 자유롭게 토론하실 정도의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나요? 의원님이 동의를 하실지가 궁금한데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자유롭게 토론이 가능하겠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들의 이제 총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오랜만에 총수들의 모임이고 아무리 대통령과 청와대 관료들 앞이라지만 당연히 소신 있게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현재 경제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어떤 해법도 제시하고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보도에도 비판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지만 지금 재판 중에 계신 분도 참석을 했고요. 몇 분 계시죠? 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사회적인 문제에 연루됐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소신 있는 발언이라든지 정말 진정하게 지금의 문제점들을 타파할 수 있는 제안들이 가능했을까? 특히 대통령께서는 아무리 탈권위적으로 하시고자 하지만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 그리고 이게 비공개로 된 것이 장단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공개가 되면 또 어떤 연출이라는 또 그런 부담도 있겠지만 비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또 재계 총수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정말 진솔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좀 박탈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저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엠바고가 풀리면 대충 어떤 얘기가 나는지 이제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서 그 뒷이야기도 많이 전해줄 텐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을 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점과 형식에서 이건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제가 아까 드린 그 질문도 좀 비슷하게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것처럼 이건 상공회의소 쪽에서 명단을 아마 이렇게 협의를 해서 청와대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누구는 넣어라, 누구는 빼라 이런 식으로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워낙 절박하시고 대한민국 경제, 서민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포용해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인들과 대화를 가지시는데 그런 면들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황교안 전 총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식 입당을 했는데 우선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부터 먼저 짧게 듣겠습니다. 우선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서 전격 입당을 했는데요. 전당대회 2월 말에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예상보다는 좀 빠른 행보를 보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만큼 이분이 총선보다는 당장의 대권보다는 총선과 그 이후에 당권이죠. 죄송합니다. 당권보다는 총선과 그 이후의 행보
선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의지를 피력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보수 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건전한 견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측면에서 건강하고 정말 발전적인 보수 진영을 재편한다는 차원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은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함의하고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 또 정치사에서 또 너무 큰 것 같은데 그게 그저 긍정적이다라고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탄핵당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총리를 하면서 심지어 탄핵 이후에는 권한대행으로까지 일을 하신 분이 대한민국 국정농단의 아픈 역사의 중요한 축이시거든요. 그럼 이분께서 특히 오늘 저는 이제 직접 본인의 인터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아주 강하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면서 통합을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보시는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본인이 그 주요한 국정농단의 축으로서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과연 국민들께 충분한 어떤 용서와 아니면은 이제 사죄 이런 그 절차를 거쳤는지 이런 부분이 우선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한국당의 입장에서 아마 주요한 대선 후보로 뭐 여론조사에서 오르니까 이분의 입당을 한켠에서는 반기고 또 다른 한켠에서는 견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 부분도 이 자유한국당의 향후 행보에 과연 뭐 플러스가 될 것인지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것과 별개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분이 정치인으로서는 한 번도 활동을 안 하셨던 분이잖아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황교안 전 총리의 입장에서는 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도전하겠다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잘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본인이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 테스트를 받기도 하고 만약에 그 산을 잘 넘어선다면 정치인 황교안으로서 다시 국민들 앞에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를 내세울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만드실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관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겠는가. 정치의 세계는 또 행정의 세계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인이 아마 선택을 하셨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되네요. 전당대회에서 그 말씀하신 산을 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세력을 분명히 구축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선 뭐 아직 친박 비박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박분들이 황 전 총리를 지원할 일은 없고 친박 내에서도 그렇게 지금 마냥 환영하진 않는 것 같고 그럼 누가 황 전 총리를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친박 자유한국당 내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 친박 의원들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이제 지금 겉으로는 어제 그저께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로는 그다지 황교안 전 총리를 이렇게 막 환영하거나 아니면 뭐 추대하는 분위기, 그런 거는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심재철 의원이 무혈 입성이라고 언급했던 거는 이제 심재철 의원도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견제인 것 같고요. 황교안 전 총리를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자유한국당에 영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어떤 국민적 지지에 기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국민 전반적으로 그 세대와 계층을 아울러서 어떤 정도의 지지를 받는다기보다는 특정 국민들 계층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 지지층이 사라지거나 떠나면 자유한국당의 존립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런 차원에서 근데 그분들께서 그 지지층이 황교안 전 총리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법무부 장관과 총리 권한대행까지 했다는 그 이유로요. 자, 그래서 이분을 영입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보다 공고한 지지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 확장성이 없어서 30%, 40%를 갖지 못할지라도 지금 보이고 있는 20% 이 지지층만큼은 우리가 끌어안고 가지 않을까. 다음 총선 또 대선은 이제 지난 이후니까요. 자, 그럼 20%의 지지율만 황교안 전 총리가 확보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최소 몇 석 이상은 총선에서 가능할 것이다라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황교안 전 총리를 영입한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과연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의 예상처럼 전당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 한들
과연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의원들이나 중심으로 해서요. 과연 20% 안팎의 지지율에 그렇죠. 확장성이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과연 안주하고 총선을 과연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연으로는 좀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발휘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아마 지금 한국당의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이 개인적으로 뵙는 그러니까 보수이지만 자유한국당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박의 색채가 덜 하시고 상대적으로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쥐면 그래도 통합 쪽으로 가는데 훨씬 더 이 좋은 지렛대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이거는 상식적인 선에서도 그럴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에 도전을 하시고 그래서 당권을 쥐시게 되면 사실 너무 색채가 뚜렷하고 본인 스스로 넘어야 되는 이 산이 진짜 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한국당을 중심으로 결집을 하려고 했던 지금 현재 한국당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든 아니면 한국당 내부의 비박 계열이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서 예. 총선까지 어떤 그림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커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도전을 하면 뭐 비박계 아니면 네. 복당파 이분들은 누군가에게 힘을 몰아줘야 되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은 하지만 홍준표 전 대표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나오거나 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솔솔 전당대회 출마에 예. 대해서 이제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 초재선들을 중심으로 이런 추대는 지금 권고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전격적으로 입당하시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가장 지금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제 자유한국당을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당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전당대회라든지 그 이후의 행보를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황교안 전 총리가 전격적으로 입당하고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말씀은 안 하셨지만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 이제 싶은 분위기에서는 김병준 총리의 입지가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의 비대위원장, 입지가 굉장히 이제 애매해지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박들 또는 복당파들의 이제 어떻게 상황이 이거 어떻게 셈법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먼저 말씀을 드리면 김무성 전 대표께서 단일 지도 체제 비판을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당신이 당 대표 하셨을 때는 그걸 주장하셨었는데 지금 비판하신 가장 큰 이유가 황교안 전 총리의 1인 지도 체제는 안 된다. 예. 예. 그래서 우리 공동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가 당을 운영하던 민주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일단 복당파가 견제를 하는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김무성 의원은 조건부 불출마를 이미 선언을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번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 김무성 전 대표께서는 언제든지 번복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김무성 전 대표께서 이제 인터뷰하시는 와중에 하셨던 말씀 중에 딱 한마디가 굉장히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예. 이번은 쉬고 간다. 이번은 쉬고 간다. 네, 그때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당대회 불출마한다. 근데 상황이 내가 이번 한 번은 쉬고 가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이번 2월 말 전당대회 이후에 또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제가 그 인터뷰에서 읽었거든요. 그걸 보더라도 김무성 전 대표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단 지도 체제가 더 나은 지도 체제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이제 다른 면에서는 좀 흥미를 두실 만한 거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황교안 전 총리 들어왔죠. 뭐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또 당권 도전을 선언하고 거기에서 또 김무성 대표도 거기에 가세를 한다면 정말 이 오세훈 그림을 시장까지 있고요. 예예 굵직굵직하신 분들이 격돌을 하는 과정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는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합종 연횡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셈법을 이렇게 계산을 하시겠죠. 그런 과정들 자체가 뭐 2월 말까지는 좀 시선을 붙잡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지금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입당의 가장 큰 역할은, 큰 긍정적 효과는 주목을 받게 했다, 자한당에. 네. 아무도 관심 없었던 자한당에 주목을 받게 한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이미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자한당이나 보수 진영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층이 외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중도 보수층이 더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수리를 아직 사표 수리를 안 했다고 하는데 두 번째 지금 사표를 냈는데 이 질문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전 비서관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측성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측인지 뭐 실제로 예. 그런 희망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의사를 밝힌 건지 이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두 번째 사표를 내신 분에 대해서 뭐 이 승진이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예. 탁현민 행정관은 사실은 청와대의 주요 행사들을 기획하고 그걸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무 행정관이거든요. 실무진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또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행정관 한 명에게 한 1년 넘게 야당에서 관심을 참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의 사람이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웬만한 장관 관심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모르죠. 실제 비서관 승진을 하고 싶어서 사보타지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그 추측성 기사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어쨌든 행정관의 거취를 놓고 이렇게 말이 많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색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평균적인 행정관의 행태는 아닌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젠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사실 임기 초반에 있었던 많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탁현민 네. 행정관 여성 비하라든지 등등.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역량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선 고집을 했고요. 네. 근데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말씀하신 대로 행정관의 거취가 이렇게 국가적 관심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네. 차원에서도 좀 정리가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